언제까지 이렇게 덥냐고 묻게 되는데 혹시 비 소식도 없을까요? 네,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비 소식 없이 열돔이 계속 위세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위의 무대가 조금 바뀌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남쪽 해상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동해 쪽으로 조금씩 옮겨갑니다. 하층 바람도 동풍으로 바뀌면서 이번엔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면요. 서울과 부산의 기온이 서로 뒤바뀌어서 서울은 37도까지 오르는 반면 오늘 39도였던 부산은 34도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태평양에서 오고 있는 13호 태풍 돌핀입니다. 오늘 오후 가장 높은 등급인 강도 5의 슈퍼 태풍으로 발달했는데 국내외 수치 모델 대부분은 이 태풍이 한반도 상공 고기압에 막혀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무더위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만 아직 진로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릴 수도 있어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재난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경남 양산 낙교니 어제 40도를 넘었는데 오늘도 넘었다 그래요. 그리고 맞습니다. 부산은 보니까 122년 만에 가장 더웠다는 거예요. 너무 더운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매년 여름에 더위의 강도가 너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100년 만이다, 올해가 역대급이다라고 하는 말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일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구 온난화라는 거시적인 큰 그런 원인 안에서 더위의 강도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가파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40도를 좀 넘나드는 더위는 사실 덥기는 덥더라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산에 이렇게 40도를 넘는 기온이 올해만 비단 나타난 건 아니고요. 이제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좀 폭염의 어떤 심각성을 가져다 준 해가 과거로 가자고 하면 1994년이지만 근래로는 2018년에 어떻게 보면 폭염이 재난화가 되고 또 폭염주의보의 기준도 바뀌고 뭔가 사회적인 안전망에 좀 촘촘함이 달라졌던 게 2018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강원도 홍천에서 41도를 기록한 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들 지역에만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기상청에서 1, 2, 3등의 순위를 매기는 이제 그런 관측은 종강이상 관측이라고 해서 동일한 조건 안에서 다른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그 기온의 순위를 나열을 한 거고요. 지금 양산에서 관측,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관측 장비가 설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또 언제 관측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표준화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양산과 같이 북춘천이나 양평이나 충주 같은 경우에도 2018년 당시에 40도를 훌쩍 넘었었고요. 그리고 2019년, 2023년, 2024년 특히 경기도 주변에 광주, 광명, 여주, 파주 이런 곳들도 이미 40도를 좀 웃던 곳들이 많았는데요. 문제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40도가 연속적으로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이 40도라는 고온의 출현 간격도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에 좀 더 근접한 지역에서 이런 고온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풍 영향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태풍의 영향이라고 하면은 강한 비와 바람이 올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거의 체급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어떤 완고한 형태들을 무너뜨리는 역할도 해줄 때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효자 태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괌 부근에서 돌핀이라는 올해 13번째로 발생한 태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다음 주 이제 주 초반까지 이제 우리나라 남쪽, 그러니까 일본 남쪽 해상 부근까지 올라오는 아직까지는 들여다볼 만한 시간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 물론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이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접근을 함으로써 주변에 우리나라의 그런 기압 배치들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 북서쪽에 위치를 하면서 서풍 내지는 북서풍의 계열이 지형적인 영향으로 경상도 지역을 덮대야 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이제 풍계가 바뀌어서 동풍이 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산맥을 타고 넘었을 때의 지역은 반대로 우리나라 서쪽 지역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수도권 지역도 이제는 경상도 지역의 이야기가 다음 주는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포커싱이 맞춰질 수 있을 정도로 비단 이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강한 어떤 파괴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위의 강도와 지역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기상정보 잘 살피셔야 됩니다.
괌 동쪽 먼바다에서 거센 소용돌이가 관측됩니다. 열대 저압부 상태였다 지난 27일 오후 3시를 기해 제13호 태풍으로 발달한 돌핀입니다. 빠르게 세력을 불리면서 북상하는 모습인데 그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후 3시 현재 중심 기압이 98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시속 104km인 중간 강도 태풍이지만 이후 급속도로 몸집을 불려 강도 5 슈퍼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강도 5 태풍으로 발달해 괌을 휩쓸고 중국으로 향한 9호 태풍 바비. 세력이 조금 약해진 상태에서 중국에 상륙했는데도 10m가 넘는 파도가 해안가 주택을 덮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나가는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28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13호 태풍 돌핀이 점차 세력을 키우며 강도 3으로 발달했다. 내일 오후부터는 이동 속도가 시속 15km까지 크게 느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속도가 줄어 해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에너지 축적폭이 커지게 되는데 오는 31일 오후에는 태풍 강도 분류상 최고 등급인 강도 5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서진하고 있는 돌핀의 예측 가능한 경로는 8월 2일까지로 최대 풍속이 시속 202km에 달할 전망입니다. 아직은 변수가 많아 태풍 돌핀이 어느 나라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중국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태풍 3개가 연달아 상륙했던 중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26일 강풍을 동반한 태풍 노을이 중국 남부에 상륙하면서 89만 명 이상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향후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